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재정 플랜 정도를 세운다라고 하면 내가 좀 자산이 많이 있든지 아니면 소득이 높든지 그래서 이 앞으로의 내가 혼자 관리하는 것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이제 가이드를 받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지금 파산 직전에 있는데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떤 재정 플래너의 가이던스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제 저희가 financial industry 이쪽에 네. 있는 이제 advisor 분들은 네. 주로 좀 자산이 많으신 분들, 이제 찾아서 네. 이제 같이 비즈니스를 하려고 많이 하죠. 네. 근데 사실은 그런 것보다도 좀 더 이제 middle class, 네. middle class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또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엄청 예. 많아졌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들 위해서도 좀 더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이제 재정적으로 네. 정리도 할 수 있고 네. 어떻게 하면 이제 지금 힘든 시기에서도 네. 좀 더 잘 이렇게 prepare 네. 해가지고 이제 더 이제 살아가기 네. 쉽게 네. 준비를 할 수 있는지 이제 네. 이런 거 대해서도 상담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네. 올해는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뭐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도 필요한 것이고 또 자산이 있는 그쵸. 사람은 자산 관리 차원에서도 이런 전문 플래너가 필요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요. 네, 그렇다면 클라이언트를 만났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또 어떤 방식으로 이런 고객님들과의 미팅을 진행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고객님들 위해서 개인이든 비즈니스 오너이든 재무 목표를 세우고 네, 개인의 재무 상태와 현금 흐름을 네, 파악하여서 목표에 맞게 이제 자산을 배분할 수 있게끔 준비시켜드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살아가면서 삶의 단계마다 발생할 수 있는 재무적 문제를 좀 미리 준비하고 네, 파악하고 그리고 또한 계획을 같이 하면서 고객이 이제 꿈꾸는 삶의 네,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려면 정기적인 리뷰도 많이 필요하고요. 네, 모니터링도 이제 하여서 나의 상황이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변화하는 환경에 좀 더 이제 효율적으로 플래닝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정기적인 리뷰와 모니터링을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건 네네. 무엇에 대한 리뷰고 모니터링입니까? 그 한 개인이면 개인 아니면 비즈니스면 비즈니스의 어떤 경제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그 파이낸셜 시츄에이션에 관한 그런 리뷰고 모니터링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렇죠. 네. 이제 경제도 이제 항상 바뀌기 때문에 네. 내가 뭐 10년 전에 가졌던 상품이 네. 사실 지금도 나한테 맞는 건지도 봐야 되고요. 네, 그렇군요. 그러려면 사실 네. 리뷰도 계속 해야 되고요. 네. 적어도 저는 1년에 한 번은 무조건 고객님들하고 만나서 네. 리뷰도 하고 그리고 나의 상황은 항상 바뀌어요. 네. 그러니까 every year 이게 똑같은 게 아니라 그렇죠. 항상 이제 뭐 좋았다가 네. 또 안 좋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나의 상황에 맞게 이제 리뷰를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내가 뭐를 바꿔야 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도 이제 나한테 안 맞을 수도 있고 네. 그거를 좀 더 모니터링을 이제 가까이에서 하는 거죠. 네, 그렇군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10년 전에 자녀가 태어났다. 그럼 그 자녀를 위해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하나 들어놨는데 이제 코로나 시기를 맞으면서 이 프로그램보다 사실 더 나은 상품이 있을 수 있다라든지 하면 그 상담을 통해서 그쵸. 재정적인 가이드를 통해서 이거 변경시킬 수 있고 뭐 갱신도 할 수 있고 뭐 그럼요.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고 네, 계십니까? 네. So example로 만약에 이제 자녀분들 위해서 학자금을 준비를 네. 10년 전에 했다. 네. 10년, 15년 전에는 이제 529 플랜이라는 게 좀 되게 사람들이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은행도 가면 이제 529 플랜 무조건 열으라 그러고, 네. 이제 뭐 온라인으로 서치해도 529 플랜이 제일 많이 나왔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좀 경쟁에서도 좀 이제 변화도 생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주식에서도 좀 이제 많이 떨어지고 이럴 경우에는 그 529 플랜의 이제 좀 문제점도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죠. 네. 10년, 15년 전에 네. 저희가 이제 크래시가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봤을 때는 부모님들이 열심히 거기 안에다가 이제 저축을 하시고 계셨지만 네. 돈을 반보다 더 이제 잃었기 때문에 음. 그때부터 이제 좀 더 생각을 한 거죠. 이것보다 다른 플랜이 있나? 이것보다 좀 더 안전한 게 있나? 네. 그럼으로써 계속 만나서 좀 더 배우고 교육도 받고 하시면 다른 플랜도 이제 좀 더 알 수가 있고요. 네. 바꾸실 수도 있고 네. 이제 좀 변화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봤었을 때에는 자기 경제 상황에 대해서 지금 실업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뿐만 아니라 본인이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경제 상황에 대해서 솔직하게 아주 오픈해서 이렇게 플래너한테 자신의 그 소스를 제공을 해야지만 전문가 입장에서 그걸 정확히 보고 진단하고 또 다른 뭐 프로그램을 소개할 수도 있고 그럼요. 이렇지 않나 싶은데요. 네, 그럼요. 그래서 그게 시간은 사실 좀 걸리는 거죠. 하루 만난다고 그거를 다 오픈 잘 안 하시려고 그러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먼저 믿음이 가야지 네, 오픈을 네. 할 수가 있으니까 네. 그거는 그냥 차근차근 이제 먼저 좀 목표대에서도 좀 알게끔 하고 그다음에 좀 더 얘기를 하게 되면 네. 그런 인포메이션도 다 나오게 돼요. 네. 그러면 나와서 이제 마음이 준비가 되셨으면 네. 그때 이제 다음 단계로 가는 거죠. 그렇죠. 더군다나 나의 재정 문제에 대해서의 그런 어떤 상담이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와 그다음에 이 전문가의 미팅이 자주 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정확한 정보도 받을 수 있고 네. 또 이게 마음으로 오픈해서 그쵸.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네. 그렇다면요. 주위에 보면 아주 여러 가지 그 좋은 상품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들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마다 그 상품에 따르는 어떤 베네핏이라든지 그 페이버들이 다 다른 것으로 그렇게 홍보가 되고 있는데요. 회사마다 또 그 상품도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어떤 베네핏도 다르겠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이제 사실은 재정 계획을 하려면 어떤 완벽한 상품은 네. 이제 찾을 수는 없어요. 사실 그렇죠. 네. 네. 그 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나서 네. 나의 상황에 맞는 상품을 찾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어떤 완벽한 상품은 없기 때문에 무조건 플래닝을 단계적으로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보호 계획부터 저축 계획, 네. 그다음에 성장 계획,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금 흐름 그 네. 분석을 이제 하면서 단계마다 필요한 상품이 있어요. 예. 네.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맞게끔 저희가 이제 좀 더 거기에 대해서 배우고 네. 나서 이제 파악을 하고 나서 준비가 되면 이제 고르시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클라이언트에게 있어서는 건강을 위한 의료보험이 가장 시급한 부분인 것 같기도 하다. 그러면 그 의료보험에 대해서 이렇게 플랜을 세울 수 있도록 제시해 주시고 그 다음 단계로 그러면 미래를 위해서 어떤 적극성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런 보험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소개해 주시고 하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맞아요. 오케이.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클라이언트의 입장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분석하실 수 그쵸. 있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그럼요.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 같이 리뷰하고 모니터링도 하고 하면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그 재정 플래닝을 할 때에 많은 상품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보호 계획이니 저축 계획이니 뭐 성장 계획이니 현금 흐름이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청취자 여러분이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호계획이란 어떤 것인지 또 저축계획이란 어떤 것인지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처음으로 네. 제가 이제 보호 계획부터 설명을 조금 해드릴게요. 네. 보호 계획을 하실 경우에는 이제 첫째는 어떤 상황이 발생해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과 네. 일상을 보호할 수 있는 그 부분은 무조건 먼저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렇죠. 네. 네. 다시 말해서 나의 생명부터 나의 건강, 네. 그리고 가지고 있는 물건들, 뭐 집이나 차, 비즈니스, 또한 내가 수입을 가질 수 있는 능력까지 네. 보호를 하는 게 우선이고요. 네. 살다 보면 이제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나의 일상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그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따라서 다치거나 아니면 뭐 건강 문제로 아파서 일을 더 이상 못할 경우를 네. 대비해서 준비를 할 수가 있어야 하고요. 네. 그 이유는 이제 왜냐하면 아무리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저축을 하고 있어도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한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네. 파이낸셜 가이드로 일하고 있는 그레이시 천님과 재정 플래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파라무스와 펠리사이즈 파크에 사무실이 있는데요. 201-446-6001, 201-446-6001번으로 24시간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네. 저희가 그러면 제일 처음으로 이제 나의 생명을 가족 위에 보호하고 싶으면 네. 나에게 맞는 생명보험을 찾아야겠죠. 네. 네. 생명보험 회사는 이제 딱 두 가지 성격으로 분리되어 있어요. 네. 첫째는 스탁 회사고요. 둘째는 뮤추얼 회사로 나눠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아실 수 있는 회사 중에 뭐 프루덴셜이나 AIG도 있고 MetLife, 뭐 브라이트하우스, 악사도 있고 이제 이런 회사들은 스탁 회사들이고요. 네. 또한 많이 들어보신 뭐 뉴욕 라이프, 가디언, 마스 뮤추얼 그리고 뭐 노스웨스턴 뮤추얼 네. 이런 회사들은 뮤추얼 회사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생명보험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term life도 있고요. 그게 기간 생명보험이라고 그러죠. 네. 그게 뭐 10년짜리, 뭐 15년짜리, 네. 20년, 30년짜리 아니면 최대한 35년짜리까지 나의 생명을 보호하는 거고요. 네. 내가 만약 뭐 20년짜리 기간을 선택해서 가입을 했다고 하면 그 20년 동안은 보호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하지만 그 20년이 지나면 내가 보험으로 낸 돈은 없어지고 네. 보험은 취소되고요.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term life 말고도 여러 가지 저축성 보험도 이제 많이 생겼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permanent 보험이라고 하죠. 네. 이러한 보험은 주로 뮤추얼 회사 상품을 가지고 있는 게 좋고요. 그래야지 내가 부은 원금도 이제 보장시킬 수 있으면서 배당금도 함께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특별히 많은 분들이 생명보험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죠. 네. 스탁 회사가 있고 뮤추얼 회사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죠. 네네. 말 그대로 스탁 회사라고 하는 것은 증권, 이런 저축성, 회사. 네, 네. 저축회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네네네. 그러면, 특별히 그 많은 분들이 우리가 그 생명보험 하면, 내가 죽으면, 또 누군가 죽으면 그냥 없어지는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쵸. 그게 일종의 어떤 텀 라이프를 얘기합니까? 그쵸. 그것은? 그거는 오케이. term life로 얘기하는 네, 거죠. 그래서 10년, 15년, 20년이 있는데 그 기간이 끝나면은 모든 내가 보험료 냈던 거 모든 것이 그 보험의 유효성이 다 이제 끊어지게 되는 그런 그쵸. 보험을 얘기를 하는 거죠. 네네. 그렇다라고 하면 대부분은 이런 텀 라이프보다도 어쩌면 이야기하는 뮤추얼 회사로서 제공되는 그런 라이프 인슈런스가 조금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우선 제가 스타크 회사랑 뮤추얼 회사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네.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우선 스타크 회사는 이제 주식 보유자들이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네.
나의 이제 원금이 보장되어 있지 않고요. 네. 회사 주식이 올라가면 나에게 이익이 될 수도 있지만 네. 그 주식이 떨어지면 나의 원금보다도 더 잃을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내가 나이를 들면 들수록 이제 보험 비용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저축보험도 컨트랙트 안에 개런티가 있는 걸로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네. 만약에 나이가 이제 50이 넘으셨으면 보험비가 이제 훨씬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네. 나의 원금이 주식에 묶여 있는 것보다 이제 배당금을 주는 뮤추얼 회사를 고르시면 네. 나의 원금을 잃을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네. 레이팅이 또 좋은 뮤추얼 회사에서는 컨트랙트 자체에 그 개런티 이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나의 원금은 무조건 이제 보장되어 있고 튼튼한 회사랑 계약을 하게 되면 네. 매년 이제 보장된 이자 말고도 거기서 주는 이제 배당금이라고 하죠. 네. 배당금을 받으실 수가 있어서 이제 걱정을 많이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뮤추얼 회사는 이제 스타크 회사처럼 주식 보유자들이 그 소유권이 있는 게 아니라 보험 계약자 아니면 본인이 네. 그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게 네. 큰 차이점이죠.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고객님들과 함께 앉아서 하나하나씩 리뷰를 하고 나의 상황에 이제 맞는 상품을 정하는 게 제일 현명하다고 생각하지만 네. 그 많은 질문도 하셔야 돼요. 고객님들도. 예. 많이 하시면서 교육을 좀 자세히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정하시는 게 맞는 상품 가지고도 지뢰 작용을 제대로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물론, 텀 라이프를 드시는 분들도 그 나름대로의 어떤 혜택이 있겠지만, 요즘 들어서는 이 텀 라이프도 보다도 이렇게 그 퍼머넌트성 저축보험을 많이 들려는 그런 성향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렇다면, 뮤추얼 회사에서 지급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스탁 회사에서 지급하는 그런 보험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스탁 회사에서 이렇게 지급되는 발행하는 그런 보험들은 예를 들어서 스탁 마켓이 뭐 다운이 됐다든지 뭐 올라간다든지 이거에 따라서 나에게 이렇게 배당되는 수익이라든지 이런 혜택이 오르고 내리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럴 수가 있고 네. 그거는 사실 다 이제 스타크 상품이 안 좋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네, 네. 스타크 이제 회사에서도 그 상품들에 대한 것도 좀 더 많이 그렇죠.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많은 특히 한국 분들이 네. 이제 들어와서 얘기하는 게 내가 뭐 이 스타크 회사랑 이제 이 팔리시를 가지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설명을 안 받았다. 이게 나의 원금은 보장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왜 코비드 이제 터지고 좀 많이 내려갔었잖아요. 왜 돈이 이제 다 없어졌냐, 네. 반으로 줄어들었냐,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다 이해를 하시고도 이제 스타크 그 주식 회사에 좀 더 그런 것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가입을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네. 그거를 모든 피처를 다 알고 나서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스탁 회사에서 나오는 그 상품은 그 상품들대로의 또 어떤 장단점이 있을 수가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뮤추얼 회사 측에서 나오는 그런 상품들은 또 그 회사만이 제공할 수 있는 어떤 네. 부분들이 있다. 그렇죠. 큰 차이는 이제 스탁 회사에서는 주식이 많이 올라가면 나도 이제 많이 이익을 볼 수가 있지만 네. 뮤추얼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큰 리턴은 바라보시면 안 돼요. 그렇죠. 에버리지가 네. 6, 7%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스탁 회사는 뭐 플러스 12%도 올라갈 수 있지만 네. 또 마이너스 12%도 네.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한 것도 이제 또 재밌어 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죠. 네. 그 대신 이제 뮤추얼 회사에서는 어떤 컨트랙트 자체에 혹시 어떤 개런티 되는 이자가 있다든지 레이팅이 고정이 돼 있다라고 하면 뭐 안정성이나 스테디한 그쵸. 면에서는 또 좋을 수 있고. 그쵸. 네. 이거 뭐 각
자기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네. 이제 선택하시면 네, 네. 그런 될 뿐이고. 그럼 요즘 들어서 많은 분들이 이런 라이프 인슈런스를 선택하는 과정 속에서 어디에다 가장 먼저 초점을 두십니까? 보통 보면 수익성인가요? 아니면 안정성인가요? 어떤 심리적인 저는- 현상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이제 경험사로 이제 8년 동안 하면서, 이제 외국 손님들이 제가 한 40% 네. 있고 한국 분들이 60% 있어요. 예. 근데 한국 분들하고 얘기를 하면 거의 한 90%는 안정성을 원하세요. 네, 네. 그렇군요. 예. 안정성. 더군다나 이제 이 정도의 라이프 인슈런스에 대해서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은퇴 후를 생각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쩌면 네, 그렇게 그런 가능성으로 안정성 있는 쪽으로 이야기하지 않나. 그렇다면 우리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더군다나 이제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이 건강 문제에 관한 것들이 본격적으로 우리 또 뭐 관심의 대상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참 그 코비드 때문에 많이 걱정하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이 건강 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네. 이제 요즘 많은 분들이 이제 본인의 그 건강을 더욱더 생각하는 게 사실이고요. 네. 오랜 시간 동안 이제 독감 예방 주사도 안 맞은 분들도 요즘엔 이제 코비드 때문에 많이 맞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올해부터 많이 바뀐 의료 산업 때문에 더 자세히 건강보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원래는 이제 매년 개인 또한 가족 의료보험 가입할 수 있는 그 기간은 11월 1일에서 12월 15일까지였는데 네. 그리고 이 안에 가입을 하셔야지만 그 다음 해에 1년 동안 이제 의료보험을 쓰실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많은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그 의료보험 가입할 수 있는 기간이 11월 1일에서 1월 30일로 바뀌었어요. 아, 좀 연장이 됐네요. 네, 많이 네, 연장이 네. 됐죠. 예. 그러니까 12월 30일까지 가입을 마무리하실 경우에는 내년 2021년도 1월 달부터 1월 1일부터 이제 쓰실 수가 있고요. 1월 달에 가입을 하시는 분들은 2월 달부터 쓰실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렇게 되는군요. 네, 네. 네. 그러니까 하지만 이 기간 안에 말고 나에게 뭐 만약에 특별 자격이 생기면 그 11월 1일에서 1월 30일 사이 말고도 가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그 자격 요건은 내가 만약에 다른 주에서 이사를 왔던지 최근에 결혼을 했던지 네. 아기를 낳았던지 예. 아니면 직장에서 해고를 당해서 거기서 받는 그룹 보험이 없어졌으면 네. 그런 일이 생기고 무조건 60일 안에 그 스페셜 엔롤먼트로 개인 보험을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60일 넘어버리면 네. 스페셜 엔롤먼트로 이제 못 들어가고 다음 오픈 엔롤먼트까지 기간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예, 그렇군요. 네. 적정한 시기에 네. 그때에 정례 기간이 이제 많이 또 연장되기도 했으니까 정례 기간에 네. 가입을 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런 이유들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이사를 왔다든지 뭐 결혼을 했다든지 직장을 가지고 있다가 실직을 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60일 안에 그것도 60일 60 days 안에 네. 그렇구나. 맞아요. 예. 맞아요. 그리고 개인 보험도 이제 여러 가지 선택권이 있어요. 네. 내가 원하는 보험 캐리어에다 직접 이제 가입할 수도 있어요. 네. 내가 뭐 꼭 Horizon, Blue Cross Blue Shield를 해야 한다. 네. 아니면 뭐 뉴욕에서는 Empire를 하고 싶다. 네. 그러면 직접 이제 그 회사에다가 가입을 하면 되는데 네. 원래는 그랬는데 사실 이제 2021년도부터도 그것도 좀 많이 바뀌었거든요. 네. 그것도 좀 설명해 드릴게요. 네. 만약 조금이라도 이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 오바마 케어 마켓플레이스 통해서 같은 이제 뭐 호라이즌 플랜을 가입을 하더라도 혜택을 받아서 이제 가격을 줄였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오바마 케어 마켓플레이스 플랫폼 자체가 올해부터는 바뀌었고요. 네. 그게 이제 뉴저지에서는 Get
Covered New Jersey 네. 이 웹사이트로 들어가서 이제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큰 차이점이거든요. 뉴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New York State of Health .ny.gov 네. 거기 들어가서 하시는 것처럼 뉴저지에서는 이제 Get Covered New Jersey 웹사이트로 들어가셔야 되고요. 네. 이제는 올해부터는 이제 그 바뀐 것은 의료 산업이 원래는 federal level에서만 이제 명령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주에서도 법이 따로 생겼어요. 그러니까 뉴저지, 네. 예. 뉴저지에서는 뉴저지의 법이 생겼고, 네. 뭐 뉴욕에서는 뉴욕 법이 따로 생겼고요. 네. 뉴저지 주에서 사시는 분들이 원래 이제 그 healthcare.gov 웹사이트 통해서 가입을 하셨는데, 이제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Get Covered NJ 웹사이트에서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뉴저지 주에서도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서 네. 이제 제가 벌써 11월 1일부터 고객님들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보험 금액도 지금 좀 많이 내려갔어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많이 좋아하시고 있어요. 네. 고객님들이. 원래 만약에 healthcare.gov 웹사이트에서 어카운트가 벌써 있는 분들은 그 Get Covered NJ 웹사이트에서 그 회사에서 무조건 편지도 받고 이메일도 받았을 거예요. 만약에 안 받으셨다고 그러면 Get Covered New Jersey에다가 전화를 하셔서 그 액세스 코드를 무조건 받으셔야 돼요. 네. 네. 그게 한 10월 달쯤에 보냈다고 하셨기 때문에 대부분은 받으셨을 거고요. 그 액세스 코드 가지고 이제 Get Covered NJ 웹사이트 진입해서 네. healthcare.gov에 들어있는 나의 모든 인포메이션을 이 새로운 플랫폼으로 이주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네. 들어가시게 되면 작년에 입력한 수입이나 뭐 상황이 바뀌었을 때 업데이트를 하셔서 다시 제출하시면 되고요.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뉴욕 주도 많이 바뀌었는데 네. 이제는 내가 원하는 건강보험 회사에다 직접 가입을 하지 못하고 네. 무조건 이 New York State of Health.ny.gov 여기 안에서 제출하는 선택권을 골라야지만 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네. 네. 뉴욕에서는 선택권이 뉴저지보다는 많지만 보험 가격은 전체적으로 조금 높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뉴욕과 뉴저지에 이런 좀 차이가 있네요. 네, 차이가 많아요. 네. 네네.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권이 뉴욕에선 많은 대신에 그 대신 보험료는 조금 높이 내야 되는 경우가 있네요. 네, 보니까. 네. 그렇구나. 예. 그리고 이제 만약 나의 소득이 네. 그 Federal Poverty Level보다 낮을 경우에는 그 Get Covered New Jersey 말고 메디케이드 네. 통해서 의료보험을 가입할 수도 있고요. 가족 규모와 수입이랑 계산을 해서 그 Poverty Level보다 많이 낮으면 가족 다 받을 수 있지만 네. 주로 엄마 아빠가 보고하는 수입이 조금 높다고 해도 자녀들은 이제 19살 네. 미만이면 애들은 무조건 메디케이드를 이제 거의 받을 수는 있어요. 네. 그렇군요. 네, 그거 말고도 요즘 좀 인기가 많아진 그 기독교 상조회 네. 보험 회사들이 이제 많이 생겼어요. 네. 그전에는 이제 한두 개 이렇게 있었는데, 한 작년에서 2년 전부터 이제 메디쉐어이라는 이런 회사들도 생기고, 네. 그래서 요즘 한 가지 기독교 상조의 선택이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다양한 선택권이 생겨서 네. 가족에 맞는 플랜도 가입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개인 비즈니스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면 개인이나 이제 가족보험 대신 본인 회사로
그룹 보험도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그룹 보험은 꼭 11월 1일에서 1월 30일 기간 안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이거는 이제 1년 내내 가입할 기회가 있고요. 네. 조건은 적어도 그룹에 2명은 있어야 되고 네. 그 두 번째 가입자가 배우자가 될 수는 없어요. 네. 그것도 이제 몇 년 전에 바뀌었어요. 네. 하지만 만약에 자녀가 있어서 자녀를 페이롤에 최소 주에 뭐 30시간 일하는 것으로 들어갈 수 있으면 비즈니스 소유자 또한 그 자녀 종합 그 원을 그룹을 만들어서 그룹 보험을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쭉 이렇게 설명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의료보험을 여러 가지 방향으로 지금 상품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아요. 네,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지고 내가 의료비가 사실 미국 내가 얼마나 비쌉니까? 보험 비싸죠. 없이는 뭐 사실 살 수 있는 사회가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여러 가지 플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게 지혜롭게 내가 선택하면 얼마든지 좋은 보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쵸. 뉴욕도 그렇고 뉴저지도 그렇고요. 네. 더군다나 이제 소득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페더럴 파버티 레벨에서보다 소득이 낮게 된다라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메디케이드로 얼마든지 자녀에게까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잖아요. 네, 네. 메디케어라고 하는 것은 65세 이상이니까 그쵸, 65세 메디케이드는 넘으시면. 얼마든지 뭐 자녀들에게 있어서 그쵸. 어린아이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혜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이거는 메디케이드 이 실행은 뉴욕과 뉴저지가 거의 뭐 비슷한 규칙인 것 같아요. 그러다 비슷한 보니까 규칙인데 네. 이제 뉴욕은 그래도 조금 더 받기는 쉬워요. 네. 뉴저지보다. 아, 뉴저지는 그렇습니까? 조금 더 많이 까다로워졌어요. 네, 그렇군요. 네, 네. 그러니까 페더럴 파버티 레벨보다 낮으면 누구든지 메디케이드를 신청할 수가 있고요. 있는 거군요. 시민권자는 이제 아무 이렇게 힘들지 않고요. 그 영주권을 네. 가지고 계시면 영주권을 이제 가진 지 만약에 2년 됐다. 그럴 경우에는 기다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네. 적어도 5년 이상은 가지고 있어야지 네. 메디케이드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네, 네. 예. 더군다나 이제 기독 상주회도 있었고, 네. 우리 지난번 청취자 여러분께 소개했었던 예수 의료 나눔 선교회라고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네. 그 어떤 신분 문제가 아직 안 돼 있다든지, 그쵸. 특히 유학생들 그리고 또 멀리 뭐 선교하시는 분들, 기독교인들 단체에서 만든 이런 의료 프로그램도 있는 걸 봤거든요. 네. 아마 기독 상조회하고 거의 맥이 비슷한 그런 것도 있으니까 네. 충분히 아주 굉장히 그 보험 카버리지도요 적은 비용으로 많은 의료 비용을 커버해주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그 파이낸셜 플래너로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의료 보험 없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어떠세요? 저는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화가 제일 많이 온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의료보험에 대해서 좀 관심이 별로 예. 없으신 분들도 올해는 뭐 만약에 한국을 자주 가신다. 그쵸? 네. 한국을 뭐 1년에 한두 번 가시니까 그냥 한국에 가서 모든 이제 검사를 다 하시고 오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네, 네. 특히 치과 같은 것도 예. 너무 비싸기 때문에 네. 한국에서 그냥 치료 다 하고 오세요. 근데 이제 한국을 또 요즘에는 못 들어가기 때문에 네. 더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시고 이제 일반 보험이 조금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기독교 상조회 이런 네. 보험도 다양하게 또 생겼기 때문에 네. 그런 거에도 좀 가입을 많이 요즘에는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참 그렇다면 이런 재정 플래닝을 단계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많은 준비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지만 미국에 사시던 분들은 어느 정도 이런 프로그램에 좀 유수가 됐지만 이제 미국 사회로 들어오시는 이민자들, 유학생들, 그리고 뭐 신혼부부들, 이렇게 처음으로 미국을 접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그 전문가로서 조언을 드린다면 어떻게 드리고 싶습니까?
이제 우선 한국에서 오래 사시다가 미국으로 오셔서 이제 적응하시려면 쉽지 않은 거는 알아요. 네. 저는 사실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민 오신 분들의 마음을 잘 모르면서 컸어요. 네. 네, 하지만 한국에서 대학교 졸업하고 들어온 남편이 있기 때문에 같이 살면서 이민 오신 그 분들의 힘든 점을 좀 많이 보고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서 수입이 많아진다고 풍부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수입이 오를수록 나의 재정 관리를 이제 더 현명하게 해야죠. 네. 내가 처음 세운 재정 계획이 요즘 경제에서도 효과적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재정 변화에도 튼튼하고 단계적인 플래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일어날 수 있는 이제 재정 변동과 문제가 이제 생겼을 때, 그때 이제 비로소 나의 재정 서랍, 네. 그게 얼마나 잡동사니로 가득 차 있고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았는지 발견하게 돼요. 네. 근데 나의 이제 재정 서랍을 정리하면서 자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미국에서 일을 하시면서 최대한 나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정보도 알고 있어야지 나에게 이제 이익이라고 생각해요. 네. 예를 들면 이제 많은 한국 분들이 물어보시는 것과 걱정하시는 것은 이제 세금이에요. 네. 세금 내는 거. 예. 이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뭐 세금 보고를 많이 컨트롤하시지 못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 하지만 이제 개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최대하게 이제 줄여서 이제 회계사님하고 얘기를 해서 최대하게 줄여서 보고하시고 싶어 하는데 그렇죠. 우선 나중에 은퇴해서 미국에서 이제 사실 거면 국민연금 있죠? 그 소셜 시큐리티 연금. 네. 그것도 이제 맥스마이즈 하시는 것도 네. 나의 은퇴 플래닝의 방법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적어도 10년 이상은 내가 세금 보고를 해야지만 네. 그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받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세금 보고도 너무 많이 줄여서 보고하시게 되면 나의 연금 그 금액도 사실 많이 적어요. 네. 네. 그래서 결혼하신 분들은 부부 한 명이 일을 하지 않았어도 그 spousal benefit이라고 해요. 네. 그게 배우자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요. 내가 만약에 한 명이 그 돌아가셨어도 아니면 이혼하셔서 재혼을 만약에 안 하셨다고 하시면 그 배우자 혜택을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것도 이제 아셔야 되는데 이제 그걸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없으니까 이것도 사실은 자기가 본인이 그 ssa.gov 웹사이트 들어가셔서 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고요. 네. 많은 한국 분들은 이제 직접 들어가서 하시잖아요. 거기 오피스 들어가서 하시는데 거기에 또 들어가시면 이제 번역하시는 분도 기다리셔야 네. 되고 예. 또 스케줄도 해야 되고 그래서 많이 컴플레인 하시는 거는 들어가면 적어도 한 2-3시간은 있다가 온다 뭐 이렇게 하시는데 그 ssa.gov 웹사이트 들어가서 신청을 하시면 진짜 30분도 안 걸려요. 네, 한 20분 네. 하면 다 이제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네. 세금 보고를 하실 때 꼭 세금을 줄여야 된다는 생각보다 나의 이제 미래를 위해 준비하면서 세금도 함께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 이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은퇴 플랜하고도 굉장히 관계가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쵸. 사실 일부러 세금을 많이 낼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자기 이에 맞게 적정하게 세금을 내면 거기에 대한 우리 소셜 시큐리티 연금으로서 충분히 혜택을 받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되도록이면 세금은 내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쵸. 그래서 네. 10년 동안 세금 보고를 하셔야 사실
그 65세가 돼서 메디케어를 신청할 때도 그 텍스 크레딧 거의 40점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은 내는 편이 좋겠다. 그렇죠. 그럼요. 전문가 입장에서도 봤을 때도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은퇴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께 조언을 전문가로서 할 수 있다면 어떤 걸 들 수 있습니까? 네, 이제 은퇴 준비를 이제 하시고 싶으시면 자산을 이제 모아야 하는 시기에는 무조건 적극적인 투자와 저축을 하는 게 현명하고요. 네. 은퇴 시점이 이제 다가올수록 안전하고 보수적인 방식으로 노후 자금 네. 마련 대책을 준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한 나의 경제적인 상황이 소득 그 안정기라 판단이 든다면 퇴직연금, 국민연금 네. 외에 나의 개인연금을 준비하시면서 사망 시까지 무조건 지급되는 형태의 그 보험을 준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네. 투자에 겁이 있다고 하셔도 적어도 보수적인 투자도 이제 있기 때문에 네. 안정적인 저축과 그렇게 함께 하는 게 유익한 선택인 것 같고요. 조금이라도 준비를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 훨씬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플래닝을 좀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단계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은퇴 준비를 하시려면 진짜 단계적으로 해야 돼요. 네. 이게 뭐 상품 하나를 이제 가입했다고 내가 은퇴 준비가 다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내가 저축성 생명보험을 하나 했다. 아니면 뭐 투자 상품을 하나 했다. 네. 이렇다고 그냥 이제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네. 단계적으로 나의 국민연금도 리뷰도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나의 저축 생명보험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그것도 1년에 한 번 적어도 네. 리뷰를 하면서 상황에 맞게끔 그것도 변화도 시킬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국민연금도 들어가서 이제 그 리뷰를 받으셔도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거를 맥시마이즈를 할 수가 있을까? 네. 내가 62세에 만약에 신청을 하게 되면 얼마고 좀 더 기다렸다가 이제 받으면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것도 잘 플래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또 노후 대책을 하실 경우에는 내가 그러면 돈을 좀 더 기다렸다가 돈을 더 많이 받을 거면 잘하면 메디케이드도 안 될 수가 있어요. 네, 그쵸? 그렇군요. 메디케이드랑 뭐 노인 아파트 신청하고 싶으시면 거기에 또 너무 이제 조금 더 높아가지고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플래닝을 잘 하셔야 돼요. 네. 이제 60 넘으시면 그거부터 생각을 좀 차근차근 하셔야 돼요.